안녕하세요. 리디랩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 그리는 아주 기본적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크리에이트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여기 기본적인 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프로크리에이트를 구매하시고 나서는 아마 어플을 실행했을 때 이렇게 기본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캔버스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이런 캔버스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기 전에 그냥 기본으로 항상 설정되어 있는 스크린 크기로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느리거나 줄이실 수 있고요. 이게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깥으로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선을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탭을 한번 해주시면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과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툴을 훑어볼게요. 갤러리를 누르시면 아까 처음 설정하는 이런 창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동작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추가하셔서 파일이나 사진을 촬영하거나 텍스트 추가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여기서 사진 삽입하기와 텍스트 추가를 많이 사용합니다. 옆에 캔버스를 누르시면 캔버스 잘라내기, 애니메이션 어시스트, 페이지 보조, 그리기 가이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잘라내기 및 크기 변경만 주로 사용합니다. 캔버스의 사이즈를 변경하는 거죠. 줄이거나 늘리거나 아니면 정사각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사이즈를 아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00 이렇게 1000픽셀로 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주로 캔버스 사이즈를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픽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주로 외부로 인쇄하는 작업을 할 때는 센티미터로 해서 A4 사이즈 맞춰놓고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웹 디자인으로 활용을 할 때는 픽셀을 주로 설정해 두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인쇄하거나 뭐 하실 때는 저는 4000 픽셀 이상으로 하긴 하는데요. 웹상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2000 픽셀 뭐 이렇게 변경하고 DPI는 인쇄를 할 때는 뭐 300 DPI 정도로 해두시면 안전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굿즈를 제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완료를 하면 제가 설정한 캔버스대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어시스트라는 거는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거나 할 때 주로 사용하시는 거고, 페이지 보조도 뭐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 추가한다. 주로 아마 여기서 추가된 건 여기 레이어에도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기 가이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리드가 생깁니다. 이 그리드에 맞춰서 사이즈에 맞게 그림을 그리거나 뭐 도트 그림을 그리거나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기 가이드도 편집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뭐 격자의 사이즈, 뭐 불투명도, 뭐 격자 크기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양을 또 변경하시고 대칭으로 하시거나 하셔서 활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그리기 도움받기를 눌러서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하긴 합니다. 그리기 도움받기를 클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은 직선이 아주 깔끔하게 그려집니다. 그리기 도움받기 상태에서 사선을 그리고 싶을 때는 펜을 떼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깔끔하게 따라와서 사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기 도움받기는 주로 직선 아니면은 뭐 정확한 네모를 그릴 때 이럴 때 저는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요. 이 그림도 뭐 굳이 많이 그리진 않기 때문에 그리기 도움받기는 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기 도움받기를 이 상태에서 그냥 꺼버려도 이게 효과가 먹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실 거면 그리기 가이드 편집에서 이 버튼을 반드시 꺼주셔야 원래의 캔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기 가이드도 한번 끄고요. 레퍼런스를 누르시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불러오거나 네, 여기다가 이미지를 불러와서 옆에다가 두고 이제 보면서 그리는 게 가능합니다. 자, 수평 뒤집기, 수직 뒤집기가 있는데 요거는 그림을 그리시고 요렇게 영역을 잡아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공유를 누르시면 이제 제가 작업한 이런 작업물들을 어떤 이미지 파일로 뺄 수 있는지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 파일로 넣을 건지 아니면 포토샵, PDF, 뭐 사진 이미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출력할 그림 작업물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레이어 공유는 PDF로 내가 그린 레이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하나씩 해서 PDF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PNG 파일로 이미지처럼 여러 개가 나오거나 또는 움직이는 영상으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임랩스 녹화를 클릭하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내가 그리는 과정이 비디오로 추출돼서 여기 사진 여기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버튼을 켜두시고 작업하시면 내가 어떻게 그렸는지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정. 보시면 기본적으로 요 밝은 인터페이스를 클릭하시면 여기 외부가 이렇게 밝아지고요. 오른손잡이 인터페이스 요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주로 오른쪽으로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왼손으로 요 버튼을 조절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요걸 꺼두고 작업합니다. 나머지는 굳이 설정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대로 놔두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요 요술봉 아이콘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작업한 것들을 약간의 색상을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 효과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의 세부적인 내용도 차차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잡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주로 활용하는데 복사 붙여넣기를 누르고 나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레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복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얘를 똑같이 복사하고 싶을 때는 레이어를 통째로 이렇게 해서 복제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두 개가 있지만 같은 위치라서 보이진 않잖아요. 이럴 때 이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제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옆에 5개의 이 아이콘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제공하는 브러쉬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요. 아마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저는 제가 구매한 것들도 있고 그냥 만들어서 써본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깔끔한 그림을 그리실 거면 서예에 여기서 모노라인을 쓰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노라인 브러쉬를 썼을 때 편한 거는 이렇게 딱 닫힌 면적을 그렸을 때 색깔을 넣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깔끔하게 색을 채울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거의 그림의 99%를 모노라인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브러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아이콘 손가락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표시되는 건 레이어가 여기에 먹혀 있어서 그래요. 여기 레이어를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이 약간 손으로 문지르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브러쉬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원하시는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번지는 효과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우개인데요. 요 지우개도 브러쉬랑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모노라인으로 그리고 모노라인으로 지울 거야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또 지워지고요. 내가 아니야 이걸로 할 거야 하면 또 지울 때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을 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네 번째 아이콘은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레이어라는 게 이렇게 투명 필름지, 투명한 필름지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쌓아서 그리는 개념인데요. 여기는 레이어를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름을 변경하거나 복사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이렇게 하시면 잠그거나 복제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레이어 잠금을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 잠금을 하면 레이어를 삭제하려고 할 때 이렇게 뜨기 때문에 내가 좀 중요한 레이어다 생각되시면 혹시 잘못 지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금 설정을 해두시면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어를 합치는 기능이 있거든요. 레이어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하면 더 이상 레이어를 생성해서 그림을 더 그릴 수가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레이어를 합쳐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레이어를 합치기를 한다는 건 이 합친 레이어들을 더 이상 수정할 게 없다고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집듯이 하면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되죠. 그리고 이게 잘못 합쳐졌다 할 때는 또 두 손가락으로 누르시면 이게 다 설정 적용되었던 것들이 다시 없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컬러를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하거나 또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고 싶다 할 때는 디스크 하셔도 되고요. 색깔을 조금 조합을 봤으면 좋겠다 할 때는 하모니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색을 기준으로 좀 어울리는 색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색의 값을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값을 누르시면 이 색의 어떤 HSB, RGB 이런 수치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16진 값, 이게 이 색의 고유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린 거를 뭐 다른 작업물에 똑같이 색을 표현하고 싶다 할 때 이 값으로 설정해 두시면 똑같은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마지막으로 팔레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기본적으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팔레트들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색들로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누르면 좀 큰 색으로 나오고요. 소형은 이렇게 작은 팔레트로 나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색들은 이런 색으로 만들어 뒀고요. 또 다른 것들을 또 쓸 때는 여기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팔레트를 생성하거나 이렇게 가지고 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